혼밥할 때 보기 좋은 5분 프리뷰, 5분 피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폴의 월드스타 정지훈 기자입니다. 드디어 프리미어리그 2021 시즌이 개막을 했는데 너무 빨리 개막한 느낌이에요. 한 달도 거의 못 쉬고 이렇게 좀 개막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1라운드에서는 리즈 유나이티드와 리버풀 경기 많이들 보셨을 텐데 저는 무승부를 예측했거든요. 좀 이변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아쉽게도 아쉬운 건 아니겠죠. 어쨌든 저의 예측이 좀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EPL 오랜만에 돌아온 리즈의 선전이 반가웠던 경기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는요, 2라운드 정말 빅매치 중 빅매치입니다. 첼시와 리버풀의 경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영입 금지 징계에서 풀린 첼시가 아껴뒀던 돈다발을 엄청 풀었습니다. 엄청난 폭풍 영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지난 이제 1라운드를 좀 많이들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 분데스리가 그러니까 독일 듀오죠. 베르너와 하베르츠가 바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근데 조금 명함은 엇갈렸는데요. 베르너는 이 선수 정말 잘 데려왔다 싶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쳤고요. PK 유도를 하면서 어쨌든 선제골에 좀 기여를 했고, 특히 라인 브레이킹, 그러니까 이 수비 라인을 깨는 움직임과 민첩성, 강력한 압박까지, 이 선수를 왜 램파드 감독이 공을 들여 데려왔는지 가장 먼저 영입을 했잖아요. 이 선수를 왜 영입했는지 좀 알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그러니까 측면과 중앙 오가면서 라인 브레이킹을 해주고 연계를 해주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이런 유형의 공격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베르츠도 첫 선을 보였는데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일단 기록부터 살펴볼게요. 슈팅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키패스는 하나, 38번의 터치 수가 38번밖에 안 됐다라는 점에서는 경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했다. 돌파라든가 득점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보여지지 않아서 적응을 좀 해야 되는 시기인가 아닌가. 첫 번째 데뷔전은 좀 아쉬웠지만 이 두 번째 경기부터는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리버풀의 에이스는 올해도 살라다. 리버풀의 어쨌든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선수인데요. 첫 경기부터 헤드트릭을 하면서 리버풀의 승리를 이끌었고, 무엇보다 드리블을 7개나 성공시켰습니다. 확실히 리버풀의 이런 측면에서는 이 선수, 마네도 있고 살라도 있지만 이 두 선수의 그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평점은 10점 만점에 9.9점. 그만큼 리버풀에서는 올해도 살라를 믿고 가야 된다. 첫 경기부터 좀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의 에이스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또 이번 올 시즌도 어떤 활약을 펼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첼시 참 케파 애증의 선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클럽 레코드로 영입을 했단 말이죠. 두 번의 결정적인 선방은 있었어요. 그러나 실점하는 장면에서 이 선수의 좀 고질적인 문제, 박스 안에서 중거리 슈팅에 좀 취약한 모습들, 낮고 빠르게 깔리는 이런 슈팅을 잘 못 막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이튼전에서도 이렇게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였고, 옵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EPL 소속 어떤 골키퍼들보다 총 19골을 내줬는데, 이게 좀 뭔가 첼시의 클럽 레코드로 데려온 골키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아쉬운 모습이고요. 스타드레인의 맨디 선수를 지금 영입을 근접했다는 보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램파드 감독은 아직 골키퍼가 오지 않은 상황,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케파와 함께 해서 행복하다. 물론 경쟁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모든 스쿼드에 해당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램파드 감독은 일단 좀 케파를 좀 감싸는 모습이었고, 어쨌든 승리를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첼시가 좀 불안한 수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케파가 좀 더 각성을 하던가 아니면 새로운 경쟁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외신 통해서 많은 얘기들이 전해지면서 국내에도 좀 이슈가 됐던 얘기인데요. 바로 반다이크입니다. 리버풀의 통공의 벽, 어떻게 보면 핵심, 수비 핵심, 월드 클래스 수비수, 이런 평가가 많이 도는데, 이번 리즈전에서는 좀 많은 골을 좀 내줬잖아요. 실점 장면에서도 좀 엄청난 큰 실수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태클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로채기도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아쉬웠던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데, 저는 반다이크의 개인 선수가 어떤 지난 시즌과 비해서 확 떨어졌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파트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올 시즌 사실상 큰 영입이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반다이크의 확실한 파트너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마팁이라든가 아니면 조고메스를 계속 써야 되는데, 이 선수의 가장 취약점이 유리몸이에요. 그러니까 부상이 지금 매 시즌 동안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여러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반다이크의 파트너 역할을 했었는데, 올 시즌 로브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이 만약에 부상을 당했을 때 좀 대체자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리버풀 정도라면 확실한 월드클래스 센터백이 한 명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쿨리발리 같은 선수들이 좀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긴 했으나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영입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올 시즌에는 좀 더 우승 2연패 그다음에 챔피언스리그 도전하기 위해서 수비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반다이크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파트너의 좀 문제. 그러니까 리버풀의 그런 네임밸류로 봤을 때는 한 명의 센터백이 더 영입이 되는 게 어떨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빨리 해결을 해야 리버풀들이 2연패에 도전할 수 있는 스쿼드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8경기 중에 4경기를 맞췄다고 하는데, 사실
높은 숫자는 아니죠. 일단 두 팀 모두 약점 노출, 공통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수비 불안이죠. 반다이크의 문제라고 보긴 좀 어렵겠지만 리버풀도 기본적으로 좀 수비 불안을 좀 가지고 있고요. 첼시도 이제 백보라인 조금은 좀 불안한 모습. 봤을 때는 좀 난타전이 예상이 돼요. 워낙 두 팀 모두 공격력이 좋은 팀들이고 상당히 좀 많은 골이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전반에 만약에 한두 골이 나오면 후반까지 좀 난타전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론적으로는 뭔가 두 팀 모두 지금은 조금 불안한 모습. 그러니까 뭔가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난타전 끝에 이번 경기는 무승부를 예측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PL이 돌아오면서 5분 PL도 돌아왔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또 3라운드 때 5분 PL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